자, 그러면 연습하기, 아세트산과 에탄올의 연습하기 해보겠습니다. CH3COH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C, H3H 3개랑 만났어. H는 팔이 하나씩이야. 탄소는 팔이 4개죠? 18, 4개. 결합 하나 더 끊고요. C가 옵니다. C는 아직까지 팔 3개 남았죠? 이 나머지 OOH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가? 이중결합 일단 하나 씁니다. 아직 팔 하나 남았죠? 팔 하나 더 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구조식을. 자, 에탄올은 C가 2개, H가 5개, OH입니다. 똑같이 그릴게요. C가 H 3개랑 만납니다. 또 다른 C 하나를 더 넣을게요. H 5개, 2개를 더 넣을게요. 5개 다 썼어요. 뒤에 OH 붙입니다. 에탄올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조식을 잘 그렸는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 외로도 이온결합 물질도 루이스 전자점식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금속은 나트륨은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전자 하나 잃으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염소는 7개가 원자과 전자인데 하나를 더 받으면 8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전자점식은 NaCl은 나트륨이 원자과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Na 큰 갈로에 플러스 Cl은 전자가 8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안 하면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대갈로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온결합도 루이스 전자점식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이해 잘 못하겠는 사람은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음이온처럼 원소 하나가 이렇게 음이온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져서 이렇게 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통 표현하는가? 이온은 보통 대갈로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음이온, 원자 2개로 이루어진 음이온, 원자 4개로 이루어진 음이온 또는 5개로 이루어진 양이온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산소는 전자가 8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2개가 부족하죠. 그런데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면 산소는 6개 있죠. 자, 그런데 수소의 경우에는 결합을 할 때 전자를 하나밖에 못 갖고 오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전자가 지금 7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보이죠? 전자 하나를 얻어서 수산화 이온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전자 배치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럼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2개를 더 얻어야 돼. 어떻게 더 얻을 거야? 수소가 전자 하나를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이룹니다. 그 다음 음이온이니까 전자 하나를 여기서 얻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이렇게 전자가 산소 주위에 8개, 수소 이렇게 됩니다. 전자 점식입니다. 자, 껍질을 한번 선생님 그려볼까요? 껍질은 자, 핵은 이렇게 되고요. K 껍질의 전자가 2개, L 껍질에 전자가 있죠.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수소랑 전자가 하나, 산소는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6개 있죠. 근데 하나는 이렇게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럼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자기 주위에 6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이렇게 만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그리는 것보다 루이스 전자 점식처럼 다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입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은 지금 물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H3O 플러스입니다. 자, 먼저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물의 화학식은요. 3이 제일 작은가? 자, 물의 화학식은 H2O고요. 중심 원자는 O입니다. 자, 양쪽에 H가 있고요. 전자 점식을 그리면 산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이렇게 8개를 더 찍어주면 됩니다. 자, O는 중심 원자인 O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이렇게 수소는 주위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자, 물은 공유 전자 쌍이 2개, 비공유 전자 쌍이 2개 있습니다. 자, 이 물에 자, 수소 이온이 들러붙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소 이온은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자, 이 전자가 여기에 들러붙습니다. 자, 근데 얘는 공유결합이란 전자를 주고받는 건데 산소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2개나 갖고 있는데 비해서 수소는 전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산소가 수소에게 전자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공유 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산소는 원래 갖고 있던 2개의 공유 전자쌍 외에 비공유 전자쌍 2개 중에서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일방적으로 수소에게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직 공유 결합 상태죠. 자, 이렇게 수소 이온이 들러붙으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 요거는 쌤님이 잘못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물은 옥텟 규칙을 중심 원자는 만족한다.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었는데 수소이온이 들러붙으면서 H3O+. 자, 내가 알고 있는 물의 산소는 8이 2개였는데 공유 전자를 하는 것이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러붙는 거죠. 자, 들러붙는 건 수소이온이 전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전자 공유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산소가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여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들러붙고 이온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H3O+ 이 물질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야? 조금 전에 2개 중에서 하나를 썼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암모늄 이온도 한번 가봅시다. 암모늄 이온은 NH4+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암모니아죠. 자, 암모니아는 앞에서 봤는 것처럼 중심 원자가 N입니다. 자, 수소가 3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서 들러붙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서 달라붙고
수소가 이렇게 전자 하나를 이용해서 공유 결합을 이룹니다. 자,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어줘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게 암모니아입니다. 자, 암모니아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이 1개고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는 암모니아에 위에 있는 것처럼 수소 이온이 하나 들러붙는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소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원자 N에 수소 이온이 3개에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체로 플러스 전하.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비공유 전자쌍을 1개 있었는데 하나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암모늄 이온은 공유 전자쌍이 4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0개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온이라 하더라도 다 원자가 여러 개 모여져서 이루어진 이런 이온들은 이 안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처럼 일방적으로 전자를 제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BF3, NH3라는 3플로린화 붕소 암모니아라는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조식이나 또는 전자점식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전자점식을 그리는 것보다도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전자점식으로 표현한 거를 빨리빨리 이해하시면 선생님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리겠죠. 자, 선생님 강조한 거는 공유 결합 선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과 암모늄 이온을 구조식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산소는 원래 선이 2개였죠. 비공유 전자쌍 2개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수소 이온이랑 겹쳐서 하이드로늄 이온, 암모늄 이온도 그려볼게요. N 수소가 이렇게 3개가 붙었는데 비공유 전자쌍에 수소가 하나 더 들러붙어서 하이드로늄 이온. 자,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도 됩니다. 자, 어느 게 더 편한지 여러분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떤 분자의 구조식을 그릴 때 간단하게 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분자의 다양한 구조식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렸는데 간단하게 이 안에 들어있는 공유 결합 수를 계산하는 식, 공유 결합 수를 계산하는 간단한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분자 HCn이라는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안에 공유 결합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화합물에
중심 원자가 누군지, 중심 원자와 주변 원자 배치하는 겁니다. 자, 누가 중심인가? 여기서 C가 중심이죠. 자, 중심은 공유결합 선이 많이 나갈 수 있는 H는 하나야, C는 4개야, N은 3개야. 중심 원자는 선이 많은 거다. 자, 그 다음 모든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합니다. 단 모든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전자수를 계산합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원자에게 필요한 전자수, 단 수소는 2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애가 공유결합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한 전자와 자기가 가진 전자를 이용하여 모두 다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하를 생각해서 우리는 자, 필요한 전자수에서 갖고 있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를 빼서 나누기 2를 하면 우리는 공유결합 수가 나옵니다. 이 식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분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을 것인가, 선이 몇 개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중심 원자는 C니까 C와 N을 이렇게 주변 원자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 모든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하면 수소는 2개고 C는 4개고 N은 5개니까 모든 원자과 전자수는 11개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전자수는 수소는 2개만 있으면 되지만 C와 N은 8개씩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8개, 8개, 2개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전자수의 합은 18개입니다. 쌤이 어디서 계산 잘못했는지 봤더니 자, 원자과 전자수 수소는 1개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자, 필요한 전자수는 10개. 그 다음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는 10개, 필요한 전자수는 18개입니다. 자, 이제 식을 계산해 볼게요. 전체 2분의 18개 빼기 10개를 하면 4가 나오죠. 아, 이 안에 공유결합수가 4개 있구나. 그래서 이 안에 하나 이렇게 3개를 넣으시면 공유결합수가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숨어있는 전자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H는 선이 하나면 돼. 숨어있는 전자 없어. C는 옥텟 규칙 이미 만족했죠. 비공유 전자성 없어. 질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8개, 둘, 넷, 6개밖에 없으니까 숨어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조식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고 나타내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식이라 하더라도 이 공식들을 생각해 보면 이 분자 안에 어떻게 그 공유결합 수가 몇 개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면 분자 원자의 그 공유결합 선만 기억해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배워보았고 분자,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 또는 이온 결합, 그 다음에 타원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137까지 비어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이제 활동지 60에서 61까지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